2025년에도 카톡이 되는 블랙베리입니다. 제가 저번에 블랙베리 클래식 샀다고 영상 올렸었잖아요. 이거를 메인폰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얘를 사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카톡이 되는 커티 키보드가 달린 폰이 갖고 싶어서 한참 찾아봤었는데 좀 최근에 출시된 그런 새 폰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블랙베리 자체에서 나왔지만 카톡이 되는 그런 폰이 없을까 하고 찾아봤었는데 있더라고요. 총 3가지 모델이 있는데 키1, 키2, 키2 LE 이렇게 있거든요. 키1이랑 키2 차이는 키1보다 키2가 이제 성능이 좀 더 좋은, 키2 LE는 이제 가장 최신형인데 키2보다 좀 더 성능이 낮은 좀 가성비 모델로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키2 LE에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더라고요. 그게 뭐냐면 키1이랑 키2는 그 키보드 자체에 터치 센서가 있어서 거기다 제스처를 하면은 뭐 스크롤이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터치 센서가 화면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스크롤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저는 신기했고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키2 LE에는 그 기능이 빠진 거예요. 키1 말고 키2를 구매한 이유는 이베이에서 좋은 매물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. 장갑은 귀엽죠? 안 만져주니까 이렇게 팔로 협박을 하네. 어머? 어머나? 이 친구인데요. 여기 옆에는 이렇게 볼륨 키랑 전원, 그리고 이건 단축키, 그리고 위에는 헤드폰 잭이 있고 듀얼 카메라, 그리고 여기 USB-C 타입 충전 단자고요. 여기는 스피커 구멍이 있는데 오른쪽 구멍에서만 소리가 나고요. 지금 이렇게 딱 보이는데 노란 불빛이 뜨잖아요. 이게 뭐냐면 카톡이 왔다는 그런 알림 불빛이고요. 배터리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정도로는 일단 하루 만에 한 반 정도 딸는 느낌? 한 이틀은 충전 안 하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의 배터리 성능이고요.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이 노트가 아닌 블랙베리 키2 자체에다가 노트를 썼어요.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5년에도 쓸만한지. 카톡이 되는 블랙베리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 폰이 지금 안드로이드 8.1 오레오 OS거든요. 그거를 지원하는 앱은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점점 지원이 중단된 앱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.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블랙베리 자체 키보드 앱 지원이 중단돼서 영어는 잘 되거든요. 근데 한글 입력이 안 돼요. 저는 영어는 블랙베리 키보드를 쓰지만 한글은 구글 키보드를 설치해서 사용 중이고요. 그리고 당연한 점이지만 카메라가 그래도 폴더폰이랑 큰 차이는 없는 느낌? 전면 카메라에 한해서는 폴더폰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긴 해요. 지금 또 찍어볼까요? 저번처럼? 그리고 저는 인물 사진을 좀 중요시하는 편이라 항상 이렇게 좀 셀카로 보여드리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 다음 단점은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블랙베리 클래식만큼 예쁘지 않고 그립감이 좋지 않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. 블랙베리 클래식이 좀 이렇게 뒷부분이 좀 동그랗게 이렇게 처리가 돼서 뭔가 한 손을 이렇게 딱 잘 들어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. 근데 제가 또 손이 좀 작은 편이라 손이 큰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얘는 반면에 디자인이 좀 더 모던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이 좀 져 있거든요. 그래서 그립감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. 그리고 NFC는 되지만 구글페이가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. 근데 실제로
제가 앱스토어에 들어가 봤을 때 구글 페이 쳤을 때 구글 페이가 안 뜨죠? 네이버 페이가 뜨네요. 네이버 페이 쓰시나요? 근데 저는 폴더폰을 쓰면서 카드로 직접 결제를 하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니었지만 그런 게 있다는 점. 그리고 이 스페이스바가 고장이 잘 난다던데 저는 아직 잘 되고 있고요. 다른 키에 비해서 좀 더 연약한 느낌? 언젠간 고장이 날 것 같긴 하다. 몇 달 동안 폴더폰만 사용을 했었는데 폴더폰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요.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스페이스바가 지문 인식이 되거든요. 이렇게 딱 하면 굉장히 빠르게 되죠. 폴더폰은 이제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좀 있었는데 얘는 바로 열리니까 좀 훨씬 쓰기 편하고요. 그리고 가벼워요, 얘가. 키보드가 아주 좋아요. 폴더폰은 자판이 전체적으로 좀 플랫한 디자인이기도 하고 좀 누르려면 좀 압력이 필요하거든요. 근데 블랙베리들은 보통 그냥 톡톡톡 이렇게 하면 쉽게 쳐지니까 타자가 훨씬 빨라지고 손에도 무리가 없어요. 그게 제가 블랙베리 쓰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. 그리고 폴더폰은 타자를 칠 때 이게 하나하나가 좀 물리는 경우가 많았어요. 처음에는 뭐 이것도 폴더폰의 매력이지 라는 생각으로 썼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해지더라고요. 그리고 얘는 기본 용량이 32기가고 이제 따로 SD카드를 넣어서 용량을 늘릴 수 있는데 얘도 SD카드를 넣을 수 있지만 우선 기본 용량이 64기가예요. 그래서 굉장히 널널하고요. 그리고 엄청난 장점 중 하나는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Y를 누르면 유튜브가 이렇게 켜집니다. 폴더폰은 쓰다 보니까 외부 디스플레이에 좀 에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. 항상 있었던 문제는 전화가 올 때 발신자 이름 이런 게 떠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게 안 뜨고 그 외에도 외부 디스플레이가 좀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많았어요. 그래서 블랙베리 키2를 누구에게 추천하는가? 키보드가 중요한 사람, 폴더폰 자판이 답답했던 사람, 어느 정도 성능이 좀 낮은 그런 폰들을 원하는? 근데 사실 얘는 폴더폰에 비해서 되게 빠릿빠릿하고 최신 OS도 얘한테는 별로 부담이 안 될 정도로 성능이 좋은 폰이지만 그런 OS에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뭔가 다운받을 수 있는 앱들이나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요즘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그런 디지털 세상에서 여유를 갖고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너무 귀여운 디자인은 별로야 하는 분들에게 블랙베리 키2를 추천합니다. 좀 더 멋있고 각진 디자인이라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. 그리고 블랙베리 비슷하게 나온 그런 현대 폰들로 만족이 안 되는 진짜 블랙베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것도 자판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타이핑을 할 일이 많은 사람들? 제가 느꼈을 때는 확실히 그냥 터치 키보드에 비해서 실제 자판이 달린 게 훨씬 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타자를 칠 때 터치 키보드는 키보드가 이만큼을 가리잖아요. 근데 얘는 화면을 아예 안 가리기 때문에 시야가 아주 시원해서 타자를 칠 때 아주 좋습니다. 지금 메인폰으로 키2를 쓴 지도 벌써 일주일이 됐는데 아직까지 솔직히 너무 만족스럽고 디자인이 너무 제 취향이 아니라 좀 불만족스러웠었는데 이렇게 투명 케이스를 끼니까 좀 더 그립감도 좋아지고 좀 더 동글동글해 보여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정말 최고의 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키2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고요.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블랙베리 키2를 좀 소개를 해봤고요.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